자, 중학교 3학년 5투 3학년 제1단원 화학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서 요번에 세 번째 파트 화학반응에서 에너지 출입 그리고 밑에 나오는 단원 종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학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일어날 때는 에너지는 출입하지 않는다. 에너지 출입하죠.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가면 주변의 온도는 높아지죠. 틀렸고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죠. 그 반응하는 곳에서의 온도는 높아지겠지만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죠. 물의 전기분해는 물이 전기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입니다. 흡수하는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가 연소할 때 나무가 연소하면 타죠? 그러면 열과 빛이 나온다.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화학 반응할 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반응은 이제 발열 반응 하는 거겠죠. 방출하는 반응. 식물의 광합성. 식물은 빛을 먹어서 흡수해서 반응하죠. 흡열 반응입니다. 수산화 바륨. 수산화 바륨 많이 나오죠. 흡열 반응입니다. 염산과 수산화트륨. 이거 중화 반응이네요. 중화 반응은 무조건 발열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디귿만 맞아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입니다. 3번.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모두 고르시오.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면 흡열 반응 차지하는 얘기입니다. 흡열 반응, 열이 사라지는 반응 보겠습니다. 철이 녹슬는 반응, 얘는 발열 반응이고요. 틀렸고요. 소금과 물의 반응, 소금과 물의 반응은 흡열 반응이죠.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소금을 뿌리게 되면 얼음에 딱 붙는다. 그랬죠. 얼음에 딱 수칠이 붙는다 했었죠. 얘는 흡열 반응, 니은 맞고요. 산화칼슘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 예시였고요. 질산 암모늄, 여러분 암모늄 나오면은 흡열 반응이라고 했죠. 위에서도 염화암모늄, 질산암모늄 이런 거 전부 다 흡열 반응입니다. 맞고요.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을 가했다. 열을 가했네요. 그럼 열을 흡수하겠죠. 흡열 반응. 니은, 리을, 미음. 답은 4번입니다. 다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 금속이 녹슬 때 나타나는 현상을 고르시오. 금속이 녹슬 때 나타나는 현상 보겠습니다. 금속이 녹슬다 그러면 얘는 발열 반응 방출이죠. 에너지를 흡수한다. 방출한다니까요. 주변의 온도는 높아지죠. 방출하니까. 주변과 에너지 출입이 있죠. 나오는 겁니다. 냉각장치 아니죠. 뜨거운 장치로 만들 수 있죠. 가열장치. 물에 적신 성구복대가 단단하게 굳을 때. 원래 물에 있는데 딱 굳었을 때. 얘도 이제 굳으면서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방출해서 황산칼슘의 에너지 방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발열 반응입니다. 5번. 요 예시가 조금 생소하긴 한데 1, 2, 3, 4가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5번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번 메테인의 연소 반응 CH4와 EO2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 반응입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다. 얘는 연소잖아. 연소. 연소는 대표적인 발열 반응입니다. 틀렸고요. 반응이 일어나면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가 높아진다. 맞고요. 사람이 호흡할 때와 에너지 출입 반응. 사람의 호흡은 광합성과 반대로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얘는 맞네요. 니은 디귿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6번으로 가겠습니다.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시험관 두 개에다가 마그네슘 조각하고 수산화나트륨 조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두 시험관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고르시오. 염산의 반응이잖아요. 그럼 염산에다가 금속을 넣으면은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MgCl2가 나오고 H2 기체가 발생하면서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HCl과 NaOH는 대표적인 중화 반응이죠. 산과 염기가 만나는 중화 반응. 얘도 대표적인 발열 반응입니다. 기억 발열 반응이고요. 틀렸습니다. 니은 주변으로 에너지 방출. 네, 발열 반응은 에너지 방출한다 했죠. 반응이 내려갈 때 온도계를 넣으면 눈금이 내려간다. 내려가는 건 추워지는 거잖아요. 뜨거워져야죠. 올라가죠.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입니다. 산하고 금속 반응 그리고 산과 염기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니까 열이 방출하고 온도가 올라가는 반응입니다. 다음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의 출입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자, 요거 유명한 거죠. 수산화 발효. 물로 적셨는데 달라붙어서 함께 들렸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물이 얼음이 돼서 달라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얼음이 됐다는 얘기는 흡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흡열 반응의 예시입니다. 흡열 반응이라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삼각 플라스크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네, 온도가 낮아지면서 물이 얼게 되죠. 산화칼슘을 넣고 반응을 하게 된다. 산화칼슘은 발열 반응이잖아요.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만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 염화암모늄은 흡열 반응이고 산화칼슘은 발열 반응이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8번 가겠습니다. 부직포 주머니에 철가루, 숟가루, 소금, 질석을 넣는 거 실험으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 밀봉했을 때 얘는 뭐 만드는 거예요? 네, 핫팩 만드는 거죠. 핫팩 손난로. 그럼 얘는 발열 반응이고 철가루하고 산소하고 반응해가지고 일어나는 반응이죠. 기억 맞고 니은 에너지 방출하는 반응. 주변 온도가 높아지죠. 핫팩이니까. 기억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금하고 이 질석 역할도 잘 봐두십시오. 다음 9번입니다. 질산 암모늄과 투명 봉지에 넣고 지퍼백을 넣었을 때 밀봉한 모습이다. 네, 이렇게 섞이게 한다라는 거죠. 이 섞이게 하면은 위에서 8번 문제 핫팩이었고 이 9번 문제 질산 암모늄 들어가는 얘는 무슨 반응이에요? 네, 손 냉장고 냉각장치 만드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에너지 방출? 아니요. 에너지 흡수는 흡열 반응이죠. 답은 2번입니다. 흡열 반응이니까 차가워지고 냉찜질팩 만든다. 3, 4, 5 다 맞아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시에서 찾는 문제가 나왔네요. 실생활을 볼 수 있는 예시 중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고르래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그러면 흡열 반응 고르라는 겁니다. 염화칼슘을 뿌린다. 눈을 녹이는 거죠. 발열 반응이네요. 틀렸습니다. 황산칼슘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죠. 틀렸습니다. 여기 아까 석고붕대 나오네요. 황산칼슘은 이제 아는데 석고붕대가 황산칼슘이 같은 반응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질산암모늄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죠. 디귿만 맞았네요. 답은 2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1번입니다. 발열과 흡열을 구분하는 문제네요. 예, 발열이죠. 발열 써있네? 발열이죠. 염화칼슘 제설제 아까 얘기했죠. 발열이죠. 가스레인지 발열이죠. 뜨거워져서 열 나오는 거잖아요. 냉장고만 흡열이네요. 그럼 냉장고 나만 흡열인 거 여기 5번입니다. 3개, 2개인 줄 알았지만 4개가 무려 발열 반응이었다는 예시였습니다. 다음 12번 봅시다. 다음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소금과 물이 반응한다. 소금과 물이 반응하는 대표적인 흡열 예시라고 했죠. 열 받아들여서 실이 딱 붙는 거. 연소는 무조건 발열 반응이라 했습니다. 가는 흡열, 나는 발열. 가는 흡열이니까 에너지 흡수 맞죠? 나는 발열, 방출 맞네요.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뭐 어렵지 않게 흘 수 있겠죠.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이 예시만 알면은 충분히 풀 수 있게 문제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조금 쉬우니까 요 실력 탄탄 문제 2문제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는다. 베이킹 파우더를 이용해 빵을 부풀린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일단 마그네슘 조각은 우리가 발열 반응인 거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는 빵 이거는 이제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 잘 모르죠. 그럼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봅시다. 풀리는지. 기억 발열 반응이다.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디귿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건 뭐예요?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건 흡열 반응입니다. 틀렸습니다. 미음 냉찜질과 같은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난다. 이거는 안 돼요. 지금 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 그러면 가에서 될 수 있는 건 가에서 낼 수 있는 건 기억하고 리을만 되네요. 니은하고 기억, 리은, 디귿은 서로 반대니까. 그러니까 기억하고 리을만 됩니다. 그러면 답이 2번밖에 없네요. 이렇게 나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 나의 답이 니은, 디귿, 미음이니까 나는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 나는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니은 그리고 주변 온도 낮아지고 냉찜질 팩 나오게 돼서 니은, 디귿, 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어디서 나왔냐? 요 베이킹 파우더 주성분이 뭐냐? 쓰면은 보겠죠. NaHCO3. 탄산소소 나트륨이에요. 탄산소소 나트륨. 얘를 이제 얘를 반응을 시키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CO2가 나와요. CO2가 나오면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표적으로 열을 흡수해서 만드는 흡열 반응입니다. 우리가 베이킹 파우더를 이용해서 빵을 부풀 때 오븐에 데우니까 발열하느냐 아니고 흡수입니다. 이거를 가열하면은 에너지를 싹 흡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열을 빵을 해주는 거잖아. 그럼 그 열을 흡수해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2번이고요.
밑에 2번입니다.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형성하는 반응. 그리고 얘는 포도당을 반대로 선언하는 얘는 광합성이니까 얘는 호흡이죠. 호흡.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호흡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기는 반응 요거 이물포산 물이네요. 그럼 물 H2 개수로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H가 12개가 있습니다. 포도당이. 여기는 6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탄소도 맞고 산소 보면은 산소도 12개, 산소도 6개, 18개, 18개 맞네요. 그럼 6H2O가 기억이 되겠습니다. 니은도 보겠습니다. 니은은 그럼 반대로 쓴 거잖아, 얘를 반대로 쓴 거니까 얘는 6CO2겠죠, 그냥. 안 해봐도. 여기 답이 있긴 있었네요. 똑같은 기억이 아니니까 바로 계산 안 해도 바로바로 풀 수 있긴 한데요. 그래서 기억은 6H2O, 니은은 6CO2 맞습니다. 가는 흡열 반응이다. 가가 광합성이잖아요. 광합성은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라고 했고요. 열을 먹어서 광합성 하니까 나는 발열 반응이죠. 반대니까 맞습니다. 가의 반응이 일어날 때 흡열 온도가 낮아지죠. 틀렸네요. 답은 기억과 니은 2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단원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단원평가 문제 먼저 안 풀었으면은 먼저 이걸 풀고 오면은 좋겠습니다. 이것도 객관식 21번까지만 한번 쭉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O2 41페이지부터입니다. 자, 1번 화학변화. 화학변화는 물리변화의 반대였죠. 나무가 탄다. 화학변화 맞습니다. 철이 녹슨다. 산화, 연소 맞았죠. 물이 점점 줄어든다. 얘는 액체가 뭐가 된 겁니까? 네, 기체가 된 거죠. 기화입니다. 기화는 대표적인 물리변화 예시. 기화, 승화, 액화, 응고, 융해는 전부 다 물리변화입니다. 갈색으로 변한다. 갈변, 산화였죠. 그러니까 얘는 화학변화. 오븐에 넣은 부분은 빵이 된다. 아까 그 화학 반응식 빵이 되는 반응이었죠.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화학변화입니다. 답은 3번. 두 번째, 연소 과정에서 관찰한 현상이다. 타는 거 당연히 거고요. 촌농이 생긴다. 녹았네요. 녹아서 촌농이네요. 고체가 액체가 된 거. 융해죠. 그럼 얘는 물리변화. 촌농이 흘러내리다가 굳는다. 이거 반대네요. 응고된 거죠. 얘도 물리변화. 그래서 물리변화는 X를 친 거니까 다 5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화학변화를 고르라고 하면은 1번이 되겠죠. 답이. 다음 3번입니다. 물질의 변화를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H2O가 있었는데 H2O 쪼개진 거 화학변화고요. 얘는 똑같네요. 물리변화. 자유로워졌죠. 액체였는데 기화로 예시로 볼 수 있겠네요. 가와 나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항상 변하지 않는 거. 항상 나왔죠. 물리변화,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 항상 변하지 않는 건 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안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분자의 종류는 바뀌었죠. H2O에서 H2O2 이렇게 바뀌고요. 물질의 성질, 수소기체, 산소기체, 물 다 성질 다르죠. 4번입니다. 여러가지 화학 반응식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수소기체, 염소기체 만나서 HCl 2개, H 2개, Cl 2개 맞죠? EMgO2, EMgO 여기 앞에 2개 맞죠? H2O2 과산화수소가 2개 있습니다. H 4개, 산소 4개. 근데 H가 2개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써줘야 되죠. 그러면 H 4개, 산소 2개, 2개. 더하니까 4개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어야 됩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더 해보겠습니다. NaCl 여기도 NaCl AgNO3 AgNO3 네 맞죠? 요거 무슨 식입니까?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은 넣는 반응에서 염화은 만드는 앙금 생성 반응이었습니다.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화학 반응식에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수가 다 1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염산에다가 탄산칼슘 넣는 거 조개껍데기 반응이네요. 그래서 반응하면은 염화칼슘과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기체 발생하는 거 했었죠. 물 보겠습니다. 그럼 CaCa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CO3 CO3인데 O가 하나 빠졌네요. 그럼 CO2에서 O가 하나 빠졌다. 그럼 이제 요거는 그 O는 어디로 갔냐? 여기 있는 H2와 Cl2 그리고 그 H2에 붙어서 O가 된 겁니다. 자, 5번 한번 다시 해볼게요. 5번이 조금 어려운 거니까. 자, 5번 개수 해볼게요. CA 하나, 여기도 CA 하나. C로 볼게요. C 하나, 여기도 C 하나. 됐네요. O 3개, 여기는 O가 여기 2개, 여기 하나, 3개. H 2개, 여기도 H2 2개. CL도 2개, 여기도 CL도 2개. 1, 1, 3, 2 다 맞죠? 그래서 얘는 다 맞는 겁니다. 검사하는 건 쉬워요.
실제 개수 맞추는 게 어렵지. 개수비는 1대 2대 1대 1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5번입니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식이죠. 네, CH4에다가 CO2 뭐 넣어야 돼? 연소 반응이니까 O2 집어넣어서 뭐가 나옵니까? CO2와 H2 개수 맞춰볼게요. C 하나 있네요. 앞에도 하나 있고 H가 4개 있네. 그럼 여기가 2가 돼야 되고 산소가 2개, 4개. 그러면 얘도 2가 되게 되니까 산소가 CO2가 CH4 CO2 이렇게 되는 거죠. 2개 이렇게 되게 되겠죠. CH4랑 EO2 그렇게 만나가지고 CO2랑 EH2 된 겁니다. 개수비가 1대 2대 1대 2 이렇게 되는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었죠. 이렇게 개수를 맞추고 보겠습니다. 자, 기억과 미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보니까 지금 나에서 원자의 종류의 개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추니까 O2가 기억이고요. 리을이 이겠네요. 개수를 뒤에 맞추네. 먼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은 1이고요. 미음도 1이고요. 이 뒤에 니은이잖아. 그러면 얘는 H2입니다. 이렇게 밑에 나까지 힌트를 줬네요. 그래서 쪼개서 보면은 기억은 O2 맞고요. 니은 H2 맞고요. 디귿 1 맞고요. 리을 2 맞고요. 미음은 1이네요. 틀렸네요. 미음은 1입니다. 탄소가 애초에 한 개 있으니까 여기도 한 개가 돼야죠. CH4와 CO2는 개수가 같을 거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음 6번입니다. 올바른 알맞은 개수 가장 쉬운 거죠. N 2개. 그럼 N 2개 돼야 되고 수소 6개. 그러면 3, 1, 3, 2. 기억 3, 니은 2. 답은 4번. 기초문제. 교과서에도 있는 거죠. 다음 7번입니다. 물이 되는 반응. 반응물은 수소와 산소이다. H2O2. 원자의 개수는 안 변한다 했습니다. 원자의 종류도 안 변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분자의 종류는 변하죠. 변하잖아요. 수소와 산소가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분자인 물이 나왔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응답이 틀렸습니다. 3번. 분자수의 비는 부피비는 개수비 2대 1대 2. 2대 1대 2. 맞네요. 산소 분자 20개는 10개가 반응해서 20개가 된다. 2대 1대 2. 맞네요. 부피비랑 똑같죠. 입자수비, 분자수비랑 똑같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입니다. 8번으로 갑시다. 8번. 모형으로 나타냈네요. NaCl과 AgNOC가 합쳐져서 AgCl과 NaNO3. 아까 얘기했던 앙금 반응 나오는 겁니다. 염화은이 앙금이잖아. 반응물은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염화나트륨 질산은 맞네요. 생성물은 염화원과 질산나트륨 맞네요. 원자의 종류 개수가 안 변한다니까요. 분자의 종류가 바뀌죠. 분자의 개수랑.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네요. 총질량이 같다. 질량 보존 법칙.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새로운 물질 형성된다. 모형으로만 봐도 달라지죠. 원자의 배열은. 답은 3번입니다. 다음 9번으로 넘어갑시다. 9번. 그림과 같이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는 반응이네요. 그럼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었죠. HCl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탄산칼슘 CaCO3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고 CaCl2가 되고 그럼 여기 2를 써야 되고 플러스 H2O 나와서 여기 물이 생겼네요. 플러스 CO2. 근데 문 열었네. 그럼 여기서 CO2가 나가는 겁니다. 요 실험이었죠. 막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 질량을 비교하면 가나는 똑같고 다가 작다. 왜? CO2가 날아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2번. 나에서 반응 후 산소 기체? 아니요. 이산화탄소 기체요. 틀렸습니다. 이거 산소 아닙니다. 다에서 뚜껑을 열면 기체가 나가요. 누가? 이산화탄소가. 맞네요. 디귿. 리얼. 기체가 발생하는 법칙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성립은 합니다. 날아간 CO2를 가지고 와서 하면요. 성립이 안 하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만 맞네요. 2번입니다. 5번 하면 안 됩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질량이 50g인 강철솜을 가열하여 Fe2였는데 이거 가열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산소가 붙으니까 Fe5가 되면서 질량이 무거워진다고 했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한다. 맞고요. 나무의 연소와 질량 변화가 같다. 나무가 연소되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숯이 되잖아. 숯이 무거울까요? 나무가 무거울까요? 숯이 더 가볍습니다. 왜냐면은 나무에 연소할 땐 질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숯이 훨씬 가볍잖아요. 타고 남은 거 고깃집에 숯 보면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뭐 2번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제 3번부터 보겠습니다. 3번 연소 생성된 물질 성질은 다르겠죠. 화학 변화니까. 4번 질량 측정하면 O가 붙은 산소가 더 무거워지겠죠. 맞고요. 질량을 고려하면 총질량 같다. 무조건 질량 고정 법칙. 그래서 1, 3, 4, 5가 다 맞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라고 풀어도 됩니다. 나무의 연소는 우리가 얘기했던 CH4 가열하는 거랑 메테인 가열하는 건 똑같습니다. CO2랑 H2O가 되면서 질량이 감소돼요. 다음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물질을 고르시오. 그러면 결국 이 말은 혼합물 고르라는 얘기, 혼합물. 혼합물이 아닌 거 고르라는 얘기예요. 혼합물. 그러니까 원소 기호를 쓸 수 있는 거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우유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 정확히 몇 프로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밑에 가라앉아 있는 우유도 있고, 그지? 근데 오래된 우유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혼합물인 설탕물과 탄산음료 모르죠. 근데 산화구리는 심지어 투 써놨죠? CO, CO2, 아이오디나 납은 어떻게 됩니까? PbI2. 앙금 생성반. 물론 이걸 모르더라도 아이오디나 납이 화합물인 거 아니까. 리을, 미음, 비읍까지. 어찌 보기에도 없네요. 그래서 혼합물에도 성립하지 않고 화합물만 쓸 수 있다. 답은 5번입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이거 중요하다 했죠. 이렇게 표로 나오는 거. A와 B가 반응해서 기체 C. 그럼 기체 반응 법칙 만족하겠네요. 그러니까 기체 반응 법칙은 즉 개수비를 만족해요. 6과 8이 만나서 A가 5 남았어. A가 5 남았다는 얘기는 A를 1만 썼다는 얘기입니다. 1대 8. 벌써 보이죠, 힌트가. 다음 2하고 20을 썼는데 B가 4가 나왔어. 그러면 B를 16만 쓴 거죠. 2대 16. 그럼 얘는 질량비가 어떻게 결합합니까? 1대 8, 2대 16. 우리가 예추어 보건데 얘는 H2O겠구나 예측할 수 있겠죠. H2O가 H가 1이고 5가 16이니까. 물론 H2O인 거 몰라도 문제는 풀립니다. 그러면 5하고 24를 반응시키면 몇이 나올까요? 다 반응해서 29? 그러면 안 돼요. 질량 보존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29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 요 B를 따져야죠. 그러면은 8일 때 1이고 16일 때 2니까 24면 3만 씁니다. 나머지 2는 사용 안 하고 버려집니다. B가 한개 반응물이기 때문에 24와 4에 맞힌 27g만 C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2g은 그냥 아예 A를 안 쓴 거죠. 그래서 답은 27g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이산화탄소 모형 실제 원자의 실적 질량은 얘가 12, 얘가 16이랍니다. 질량비 찾으라네요. 12 대 16인데 5가 두 개잖아요. 그럼 12 대 32가 되겠네요. 최대 공약수가 4네요. 4로 나누면 3, 4로 나누면 8, 3 대 8. 물론 이산화탄소 3 대 8인 거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이미. 다음입니다. 볼트와 너트 교과서에 있는 문제 나왔네요. 볼트 5개와 너트 8개를 이용해서 최대를 만들 수 있는 거. 지금 개수가 어떻게 돼요? 볼트가 하나일 때 너트가 2개 들어간다. 1대 2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볼트가 5개면 너트가 10개 필요해. 부족하네. 그럼 반대로 너트가 8개면 볼트는 4개 필요해. 4개. 그러면 볼트 4개와 너트 8개를 더해서 만드는 화합물 BN2가 나옵니다. 그럼 얘의 질량은 몇 개냐? 라고 나와 있네요.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그의 질량. 자, 볼트 5개의 질량을 줬습니다. 한 개로 주면 편할 텐데 5개가 15g이면 한 개가 3g이죠. 그럼 4개니까 12g. 8개가 16이네요. 그러면 하나에 2g. 8개 다 썼네 어차피 이거는 16g. 그래서 2개 더한 28g이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또 이거 그냥 15, 16 더해 31g 하면 안 됩니다. 볼트 한 개는 안 쓰고 남아있어요. 그대로. 다음입니다. 15번. 오른쪽 그림은 구리와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질량항이 나타나는 것이다. 구리를 반응시키는데 누구랑 반응시켜? 산소랑 반응시키는 비율은 4대 1. 위로 가도 8대 2. 12대 3. 계속 4대 1입니다.
구리 20g과 산소 8g을 발현시켜. 그러면 4대 1이니까 4대 1에 딱 5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4대 1에 5를 곱해볼게요. 20대 5를 곱하면 5. 20대 5로 반응해요. 그러면은 누가 남아? 산소 8g 중에 산소 3g이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비율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 그래프를 쭉 연장해 보면 요 그래프 여기 만약에 20이 있다면 요 그래프가 지금 정비례 그래프니까 20대 5가 되겠죠. 다음 16번입니다. 마그네슘을 가열할 때 반응하는 마그네슘과 생성되는 산화 마그네슘 질량이랍니다. 자, 1.5를 넣으니까 2.5가 나왔대요. 3 넣으니까 5 나왔대요. 4.5 넣으니까 7.5 나왔대요. 6 나올까 싶대요. 비율이 몇 대 몇이야? 3대 5, 6대 10이라는 얘기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을 25 얻고 싶어 이렇게. 25 얻고 싶어요. 그럼 얘가 몇 필요할까? 자, 10, 25. 10대 6이니까 요걸로 볼게요. 5대 3. 그럼 25 곱하려면 곱하기 5. 3에다 곱하기 5. 그러면 15. 15g 필요하죠? 근데 답이 없네. 잘 봐야죠. 산소의 최소 질량입니다. 그럼 얘가 15g 필요하면 뭘 만드냐면 산화 마그네슘 만듭니다. 그러면은 뭐에 따라서?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10g을 더해야죠. 그래야지 25g이 되니까. 왜냐면은 질량은 두 개 합친 게 25g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10g이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만약에 이 보기에 15g 있으면 15g 많이 고를 겁니다. 산소의 최소 질량이니까 25에서 15를 뺀 10g이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산화 마그네슘은 산소하고 마그네슘으로만 이루어지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입니다. 17번. 그림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는 걸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2대 1대이네요. 실제로 우리가 H2, O2, H2O 하잖아요. 이거 할 때 두 개 해가지고 개수비가 2대 1대 2인 거. 이 그림을 안 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소기체 50에다가 얘 30을 넣었어. 그럼 반응하는 생성되는 수증기가 몇이 나오냐? 50이면은 얘가 25만 필요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가 25만 반응합니다. 수소는 다 쓰는 거죠. 그럼 50하고 25가 반응하니까 개수비가 2대 1이니까 얘는 뭐예요? 2가 나오죠. 그러니까 50 똑같이 나오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이건 질량 구하는 거 아닙니다. 75 하면 안 돼요. 부피 B 개수비죠. 다음 질소기체 수소기체 반응해서 암모니아 개체되는 거 2하고 6을 넣었더니 딱 맞았다. 그러면 얘 비율은 20대 30, 1대 3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안 해봐도 되지만 이걸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실제로 N2와 H가 만나서 NH3가 되는 반응은 N2 하나에 A 어떻게 됩니까? N2가 있으니까 여기가 2가 되고 H가 이렇게 3 1대 3대 2가 되는 반응이죠. 그래서 20대 60인 거예요. 약분하면 1대 3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안 줘도 풀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질소 수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0이라고 줬다는 거는 이제 요 화학 반응식을 못 풀어도 풀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쉽게. 자, 그럼 45대 90이야. 그럼 90이면 3으로 나누면 30만 쓰는 겁니다. 30만 쓰는 거예요. 30만. 그럼 30대 90이 만나서 몇이 생겨야 됩니까? 1대 3대 2니까 60이 생기는 거고, 이거는 남은 기체였죠? 남은 기체는 누구야? 질소가 15 남았네요. 답은 2번입니다. 됐죠? 다음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수소기체와 염소기체 반응하는 방향이요. H2와 Cl2가 만나서 저번에 했었던 거 그 그림에 넣는 그거였죠. EHCl이 되는 거. 기체니까 가스는 얘기예요. 자, 질량 보존 법칙 당연히 성립하고요. 일정 성분비 법칙 당연히 성립하고요. 기체 반응 법칙도 세 개 다 기체니 확인하면 되죠. 다 기체네요. 왜? 기체 나와 있으니까 문제 맞고요. 각 기체 1부피에 포함된 분자의 개수는 같다. 부피 하나에 분자가 몇 개 들어있어요? 하나. 여기도 네모 박스에 하나. 정육면체 하나에 하나씩 들어있네요. 맞습니다. 5번 수소기체 10mm와 염소기체 10mm가 완전히 반응하면 염화수소기체 20mm잖아요. 왜? 저 박스가 두 개 있잖아요. 부피비 1대 1대 2. 그러니까 10이 아니고 20이죠. 답은 5번입니다. 다음 20번입니다. 발열 반응 오늘 아까 했던 거 나왔네요. 뜨거워지는 반응이죠. 철가루와 산소
산화하는 거 발열 반응이었고요. 염산과 수소나트륨 중화 반응이네요. 발열 반응입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건 대표적인 흡열 예시였죠. 연소 무조건 발열이죠. 탄산, 수소, 나트륨 반응에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거 아까 빵 만드는 거였습니다. 흡열 반응이라고 했었죠. 소화기. 그래서 얘는 기억, 니은, 리을. 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2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결과만 보면 물이 녹으면서 차가워진다. 그럼 얘는 뭐예요? 냉장고 만드는 반응이잖아. 속냉장고. 그럼 얘는 뭡니까?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입니다. 다이드라는 반응에 대해 옳지 않은 거 그렇죠. 흡열 맞고요. 온도 낮아지겠죠.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도 낮아지겠죠. 발열 도시락 아니죠. 얘는 차가운 거 데우는 차가운 거에 쓰는 겁니다. 답은 4번. 에너지 출입 반응이 물의 전기분해와 같다. 우리 전기분해 얘기했었죠. 전기분해는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라고요.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O2 3학년 1학기 1단원 문제 중에서 개념 속성 문제하고 전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정리를. 자, 이렇게 정리하고